MBC 라디오 3830 상담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은 치아 발치 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 부위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크라운 브릿지 치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임플란트로 치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치를 했다면 일단은 그 치아가 있던 부위에 인공 재료로 메꿔줘야 합니다. 네. 메꾸지 않는다면 바로 옆 치아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씹히는 반대쪽 치아가 빈 공간으로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제 만약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당연히 치료가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발치를 했다면 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네, 브릿지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발치를 했다면 일단 치아가 빠진 것이고요. 네. 그러면 뼈 속 치아의 뿌리가 빠진 부위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 부위에 피가 차서 뼈와 잇몸이 되긴 하지만요. 그럼 이 부위를 그냥 놔두느냐 이제 고민이 되겠죠. 네. 이제 먼저 어금니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뿌리가 빠진 부위 빈 공간이 뼈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네. 물론 양쪽 치아가 약간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임시 치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기다리면은 뼈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다른 치아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앞니나 그런 쪽은 또 다른가 봐요. 앞니 역시 기다렸다가 브릿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요. 네. 방치하면 어금니에 비해서 이게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생기거든요. 네. 일단은 보기가 싫죠. 아, 그렇죠. 네. 앞니가 빠져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 임시 치아로 크라운 브릿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에만 임시 치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발치된 부위에 뼈와 잇몸이 자연 치아와 비슷한 형태로 채워지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니가 빠지고 나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잇몸의 모양이 평평하게 되는데요. 네. 임시 치아를 치아 모양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잇몸을 약간 압박하면 빠진 부위 잇몸 모양을 자연 치아처럼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철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크라운 브릿지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면 임시 치아로 크라운 브릿지를 한 경우에 얼마나 지난 후에 이제 최종 보철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요. 약 3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3개월. 네. 네. 잇몸은 약 1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잇몸 안쪽, 그러니까 뿌리가 빠졌던 빈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뼈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바깥쪽 얇은 뼈의 경우는 일부 약간 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빠진 부위에 뼈와 잇몸이 잘 아물고 모양이 갖춰질 때 그때 최종 보철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상적인 경우가 3개월 정도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경우 임시 치아로 크라운 브릿지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한 3개월 정도. 이상적으로는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최종 보철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발치를 한 뒤에 임플란트를 할 때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똑같은 건지 궁금해요. 예전에는요. 통상적으로 발치를 하면 일단 그냥 놔둔다였습니다. 네. 3개월 정도 그냥 놔두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단점이 크게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요. 2번째는 발치 후 기다리는 동안에 발치에서 생긴 빈 공간에는 뼈가 생기지만 주변에 얇은 뼈가 있는데 그 얇은 뼈는 녹아버리는 단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기다리진 않죠? 네, 최근에는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편이죠. 이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고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 뼈가 좀 너무 약해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최소 1주에서 한 달까지 임플란트 수술을 미룹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3달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발치를 하면은 뼈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빈 공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턱뼈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요. 그곳에서는 뼈가 잘 생성될 수도 있고요. 뼈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예외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발치를 해서 생긴 뼈 안쪽의 공간입니다. 발치에서 생긴 공간은요. 생리적으로 뼈가 생성되는 뼈 생성세포가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뼈가 굉장히 잘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수술을 하면은 임플란트 나사에 바로 뼈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발치된 빈 공간은요. 뼈 생성세포가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뼈 생성세포가 많은 곳에 임플란트 나사를 살짝 걸쳐놓는 것이죠. 네네. 그럼 뼈 생성세포가 임플란트 나사 표면에 붙게 되고요. 임플란트 나사가 뼈와 단단히 결합되는 그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아래 큰 어금니를 발치했는데 이때 3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발치하고 최소 5개월은 지나야지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면 3개월 내에 치료가 완료될 수 있는 것이죠. 기간이 확 단축이 되는 거네요. 네네. 자, 발치를 한 뒤에 치료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발치를 하면 일단 그 부위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지 메꿔줘야 합니다. 치아는 이제 도미노와 같아서 치아 하나가 빠지면 주변 치아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는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네. 있죠.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때는 발치하고 임시치아로 발치된 부위의 잇몸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크라운 브릿지의 경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때는요. 심한 염증만 없다면 발치 당일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게 치료 기간이 단축돼서 좋고요. 또 하나 치조골 보존에도 좋습니다. 네. 잇몸뼈는 치아가 빠지면 빠진 부위에서는 뼈가 생성되지만 이 바깥쪽 뼈는 녹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발치 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라운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